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고 나면은 내일은 서우석 선생님이 다른 문제 풀어가지고 다른 링크를 줄 겁니다. 그래서 우석쌤이랑 다른 문제를 풀 거라서 오늘은 이번 주의 마지막 역학풀이가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5m/s, 1m/s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충돌 후에 각각의 이제 속도를 1m/s V라고 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질량 각각 1kg, 2kg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내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운동량과 관련한 그 표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얘네 합을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A랑 한번 보시면 1kg고 5m/s 그러니까 충돌 전에 5만큼의 운동량이 있었고 B는 2만큼이 있겠죠. 합은 7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충돌 후를 보시면 1이고 얘는 2V가 될 겁니다. 즉 1 플러스 2V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자, 충돌 전후에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면서 자, 동시에 여기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마찰이 없다는 게 없네요. 잠시만요. 아, 네. 여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충돌 전후에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량이 이제 보존이 될 겁니다. 자, 운동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7은 1 더하기 2V 값이 되고요. 따라서 우린 V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값이 6이고요. 충돌 전후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충돌 전에 마이너스 4만큼 됐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쓸게요. 반대로 쓸게요. 자, 운동량이 충돌 전후에 마이너스 4만큼 변화했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4만큼 변화를 했죠.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됐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보고 갈 건데 우리 I 값이라고 하는 걸 델타 P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 IA랑 IB를 두 개를 더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보시면 델타 PA고요. 그리고 델타 PB 가 될 거죠. 자, 지금 무슨 소리냐면 A의 운동량이랑 B의 운동량이 있어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두 개를 더한 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네 둘을 더한 값은 언제나 어떻게 될 거냐면 항상 0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량은 PA 더하기 PB를 한 값이 항상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자, 즉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A에도 변화가 있고 B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변화량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이 맞다라는 걸 하면서 우리 요 내용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니은을 한번 보시죠. 자,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크기다라고 얘기했죠.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제 4만큼이 되죠. 답은 맞게 될 거고요. 디귿을 보시면 3 맞게 돼서 답은 이제 5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충격량 더해준 값이 언제나 0 된다. 조건은 운동량이 보존될 때.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완벽하게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A의 운동량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A가 있었고요. 자, 얘들이 이제 폭발을 해서 두 조각으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진 다음에 PB랑 PC로 나뉘어졌는데 얘들이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PA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 값이 보존이 되겠죠. 자, 근데 PA라고 하는 운동량의 값이 두 가지로 나뉜 거죠. PB랑 PC로.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이 PA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값만 알면은 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기억을 한번 봅시다. 자, PA가 있고 PC가 있고 PB가 있죠. 자, 얘네 둘을 보시면 PB랑 PC랑 더한 값이 PA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 값을 보면 얘네 둘이 더한 값이 양수가 되는데 늘어나야 되잖아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데 얘는 줄어들었죠. PA가.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는 3만큼 있고 얘는 플러스로 2만큼 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값이 돼야 돼서 얘 같은 경우도 틀려서 답은 1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별거 아니고 그냥 그래프만 보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1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바람총을 불었어요. 이렇게 훅 하고 불었는데 화살을 넣거나 수평 방향으로 밀었대요. 표는 길이만 다른 동일한 바람총이 A와 B에서 각각 같은 위치에 놓인 동일한 화살이 바람총을 부는 순간부터 바람총을 떠날 때까지의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이라고 하면 우리 요거 알죠? 평균 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요거 충격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 시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바람총을 떠날 때 화살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다라고 했어요. 이 충격량의 크기 같은 경우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I라고 하는 값은 델타 P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델타 T분의 델타 P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A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부터 한번 살펴보면 충격력이라고 하는 값이 시간 t 동안 델타 p가 있어요. 자, 따라서 A의 운동량 변화량 같은 경우는 FT다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B를 한번 보시면 F는 ET분의 델타 PB죠. 따라서 델타 PB 값이 EFT 값이 됩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랑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13번을 보시면 기억 같은 경우는 A에서와 B에서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니은을 보시면 바람총을 떠나는 순간에 화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P는 MV라고 쓰잖아요. 자, 따라서 질량이 같은 물체를 넣고 나서 불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잠시만요. 네, 길이만 다르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질량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게 나타날 겁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의 속도는 B에서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A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을 보시면 바람총의 길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아래쪽에서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시간 자체도 훨씬 더 길어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B가 훨씬 더 길게 길이를 잡아놓고 나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이번 주 문제가 끝납니다. 내일은 서우 선생님 문제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